안녕하십니까. FM정보센터 10분 뉴스 홍주영입니다. 2월 7일 뉴스입니다. 충청광역연합은 지난 3일 소회의실에서 충청권 상생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혁신정책 공유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김영환 충청광역연합장과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충청권 4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충청광역연합 직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충청권 4개 시도에서 추진 중인 우수한 혁신 정책을 공유하고 충청권 상생 발전을 위해 충청광역연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김영환 충청광역연합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충청광역연합이 균형발전의 주체로서 지방소멸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최초로 출범한 특별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은 지방시대 자치분권 실현과 충청권 중심의 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교통인프라, 산업경제, 사회문화, 국제교류 협력 등 초광역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행복도시권 간선급행 버스체계 BRT 바로타 연간 이용객 수가 2020년 589만 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203만 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복청이 행복도시권 대중교통망의 중심으로 구축하고 있는 바로타는 내부 순환을 비롯해 대전역, 오송역, 반성역, 청주공항, 세종터미널을 각각 기점과 종점으로 현재 총 7개 노선이 운행 중입니다. 행복청은 올해 세종에서 공주, 조치원, 청주 3개 노선의 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신규 노선인 국회 세종의사당 등 7개 노선을 법정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반기 중 신동 둔곡 바로타 정류장을 신규 설치하고 정류장 안전시설 기준도 새로이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효정 도시계획국장은 바로타는 행복도시권을 하나로 연결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신규 노선 개발 등을 통해 광역교통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대세 민주포럼이 지난 3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의 중심, 제2수도권 충청 추진 등 충청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충청권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조속 추진, 청주국제공항 중부권 거점공항 육성, 청주 오송 바이오 첨단산업단지 육성, 제2서해대교 건설,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대체산업 육성과 대전권 첨단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충청 메가시티 완성의 뜻을 모았습니다. 또한 국회 세종의사당 완전 이전과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포함하는 세종 국가상징구역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충대세 민주포럼은 2월 내 추진 전략을 구체화하고 각 시도별 세부 과제도 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종시가 세종충남대병원 성인응급실이 지난 1월과 마찬가지로 2월에도 홀수일만 24시간 운영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세종충남대병원은 응급의료 전문의사 인력 부족으로 지난 1월 홀수일에는 24시간 진료하고 짝수일에는 주간만 운영해왔습니다. 이달에도 1월과 마찬가지로 홀수일에는 24시간 정상 진료하지만 짝수일은 날짜별로 응급실 운영 시간이 달라 응급실 이용에 혼란이 없도록 사전 운영 시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6일, 8일, 12일, 14일, 16일, 20일, 22일과 26일에는 주간만 운영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야간 진료가 제한됩니다. 그 외 짝수일인 10일, 18일, 24일, 28일과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정상 운영됩니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월 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제16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을 열고 140개 기업을 발굴해 지원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예비 관광벤처 부문 30개 팀, 초기 관광벤처 부문 70개 팀,
성장관광벤처 부문 40개 팀으로 각각 나누어 선발합니다. 공모에 참가하는 팀은 사업 내용에 따라 관광 딥테크, 관광 인프라, 관광 콘텐츠, 관광 체험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2025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를 공고하고 약 6천억 원 규모의 K콘텐츠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출자 규모는 약 3,400억 원으로 이를 통해 문화계정 5,200억 원, 영화계정 796억 원 규모의 벤처 투자 조합을 조성합니다. 콘텐츠 지식재산 IP 확보와 신기술 융합을 통해 국내 콘텐츠 기업이 성장 동력을 구축해 세계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자금 기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 정책국장은 국내 투자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 정책금융이 콘텐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문체부는 K콘텐츠 펀드를 통해 콘텐츠 기업의 자금 애로를 완화하고 콘텐츠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콘텐츠 펀드에 대한 제안서 접수는 2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수요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한국벤처투자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학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 시장이 지난 4일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제설 한파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일 밤 발효된 한파주의보에 이어 이날 대설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전이면 등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린 곳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4일 낮 12시 기준 적설량은 전이면이 10.6cm로 가장 많았고 소정면 7.2cm, 조치원읍 4.4cm, 그 외 지역은 1에서 2cm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김학윤 행정부 시장은 조치원읍 신안제설 전진기지, 소정면 노후주택, 전이면 한파 쉼터, 제출 취약구간 및 인도 제설 현장 등을 각각 방문해 대응 상황을 보고받고 신속한 제설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시는 대설특보가 발효된 이후에는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해 도로관리사업소와 읍면동을 중심으로 제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파 취약계층 안부 확인, 한파 쉼터 480곳 운영, 농축산시설 및 농작물 가축 등 피해 대비와 행동요령 홍보 등을 통해 재난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학윤 행정부 시장은 오늘처럼 예보 없는 강설의 경우에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빈틈없는 상황 관리와 대응 체계가 중요하다며 우리 시는 재난에 대비해 24시간 상황 관리와 대응 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세종시의 유일한 문학상인 제6회 삶의 문학상 수상자로 지난 2024년 시집 조찬을 발간한 정완희 시인이 선정됐습니다. 주최 측은 정완희 시인의 이번 시집이 몸과 마음의 고향이고 온갖 생명의 근원인 자연 공동체를 일구는 일을 통해 오늘의 현실이 갖는 문제를 극복하려는 정신이 돋보인다며 수상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6회 삶의 문학상 시상식은 오는 2월 23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어진동샘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상금은 300만 원이며 삶의 문학 동인이 후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삶의 문학 동인들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세종, 대전, 충남의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후배 문인들을 대상으로 삶의 문학상을 제정해 6회째 수상자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후배 문인들이 지역의 문학을 성장, 발전시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FM정보센터 10분 뉴스를 마칩니다. 홍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